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시각으로 어제 그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소폭 좀 웃돌았습니다. 계속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9월 달 전년 동월 대비로 3.7%인데 예. 시장에서 3.6%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0.1 정도 더 나온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이제 4월 달에 4.9%, 5월 달에 4%, 그리고 6월 달에는 3%까지 떨어졌었는데 예.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좀 올라가는 추세라 상당히 좀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미국이 고금리 정책의 강도를 높이고는 있지만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근원 CPI는 또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표인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나왔나요? 근원 CPI는 예상치를 예상치는 4.1% 정도 예. 그대로 나왔고요. 사실 이 부분을 더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너지하고 식료품 쪽을 뺀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 시장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 물가 상승 압력인데 그거는 예상치에 이제 상당히 좀 부합을 했고 또 이런 부분이 미국의 물가를 바라보는 시각을 지금 두 케이스로 좀 보고 있거든요. 하나는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좀 더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의 압력, 그리고 근원 CPI는 동결이 된 이유가 이제 에너지 쪽이 사실은 전체 CPI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휘발유라든가 뭐 주거비라든가 이런 쪽. 근데 그런 걸 좀 빼보면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렇게 높진 않다. 오히려 이제 금리를 더 안 올려야 되겠다는 이런 금리 인상에 든 반대론자들의 근거가 되는 이제 그런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는 사실상 뭐 이제 내려가거나 그런 가능성이 지금 아직은 없는데, 네. 그러니까 물가가 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가 원인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미국 CPI의 가중치, 그러니까 기준으로 한 절반 정도가 사실은 주거비고, 근원 CPI 한 40%도 주거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이 주거비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7.2%가 올랐는데, CPI 자체로는 3.7%인데 그보다 훨씬 더 증가율이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잡혀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이 주거비는 아시다시피 뭐 수도 요금도 있고 뭐 가스 요금, 뭐 상하수 요금도 있지만 가장 큰 게 이제 임대료죠. 우리로 말하면 월세, 예. 월세인데 이게 이제 모기지 금리가 뭐 20 몇 년 만에 사상 최고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 주거비라는 거는 올해 초에는 한 8% 정도 전년 동월 대비로, 그리고 작년 말쯤에는 10% 이상 주거비가 상승했었거든요. 예. 분명히 빠지고는 있습니다. 빠지고는 있기 때문에 이 주거비 상승률은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거의 0%로 지금 근접할 거라는 게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의 전망치고 예.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또 내년 하반기에는 이게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가중치가 이렇게 높은 주거비가 지금은 좀 불안하지만 계속 빠지고 그러면 미국 물가 상승 요번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데 그걸 완화시키는데 크게 좀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은 물가가 이제 통화 정책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 올해 FOMC 회의가 이제 11월, 12월 두 번 남았잖아요. 네. 이때 기준금리를 그럼 뭐 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동결할까요? 지금 시장의 전망은 11월 달 동결은 상당히 우세한 것 같아요. 전망치는 한 88% 정도 나오고 있고 12월 달은 그거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한 65% 정도 나오고 있는데 지난 이제 그 미국 연준 FOMC 회의로 공개가 됐는데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매파하고 빌기파하고. 그리고 지금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미국의 물가 지표가 그렇게 나쁘다고는, 그러니까 너무 높다고는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시장에서는 지금 좀 올라갔지만. 그리고 미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아이비들의 전망치 보면 지금은 전기 대비 연율 한 2%대 정도 나오고 있는데
4분기하고 내년 1분기에는 0%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미국 경제는 좀 떨어지는 방향일 거고 그런 걸 감안할 때 FOMC가 굳이 올해 11월과 12월에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수준에서의 그러니까 상단 5.5% 그거를 고금리를 쭉 이어가는 거하고 한 번 더 올려서 금리를 이어가는 거하고 효과가 뭐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수준으로 동결을 해서 좀 내년에 장기간 끌고 가는 이제 그런 전략이 아마 FOMC 내부에서만 논의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미국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네요. 예, 하락은 했는데요. 뭐 역시 그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체가 근원 말고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체가 시장 예상치보다 0.1 정도 높게 나왔다라는 걸 핑계로 하락은 했는데 0.1 높게 나왔다고 하락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예. 예. 아마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미국 자동차 기업들 주가가 최근에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파업 때문에 자동차 노조 파업 때문에 안 좋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이제 하락은 했었는데 큰 폭의 하락은 아닌 것 같아요. 0%대 하락이니까 요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미국뿐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물가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많이 높인 상태잖아요. 근데 보통 금리가 높으면 이제 가계대출이 줄어야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지난달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또 늘었다고요?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가계대출이라는 거는 과연 이제 주는 게 정상적인 거냐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규모는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뭐 연간으로 볼 때는 계속 커져야 되고 그럼 가계대출 금액 자체도 사실은 계속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증가하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최근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저금리가 상당히 지속이 되면서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다가 작년쯤부터 이제 가계대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었는데 그거는 너무 늘었던 거에 대한 조정이고 그리고 이제 올해 4월부터 다시 이제 플러스로 돌았거든요. 이제 증가하는 폭이 코로나 때 이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던 그 폭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9월 달은 또 많이 줄었고요. 폭 자체가. 근데 9월은 좀 일시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9월에 그 연휴도 많았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9월에는 이사철입니다. 이사철이기 예. 때문에 이사할 때 뭐 전세 자금도 필요하고 뭐 주택을 구입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뭐 기존의 주택으로 안 되면 또 대출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보면 이제 주택담보대출 쪽으로 많이 늘은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컸고 근데 이제 주택담보대출 말고 이제 우리 신용대출 뭐 카드사나 자동차 할부라든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소비하고 연관된 대출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에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느는 게 뭐랄까 나쁜 거는 아니지만 느는 쪽이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이 기타 대출 쪽으로 어떻게 보면 소비가 이루어지는 이쪽으로 조금 플러스가 되는 게 좋은데 그쪽이 마이너스라는 게 좀 안 좋은 시그널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믿을 건 부동산밖에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를 방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제 말씀하신 믿을 건 부동산밖에 없다라는 거는 이제 투자 대상으로 부동산을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기준금리가 3.5%고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금리 기준으로는 7%가 넘어가잖아요. 7% 정도로 이제 만약에 빌린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이제 7%로 빌려서 부동산 가격이 연간 7%니까 1년 안에 7% 이상이 과연 오를까?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워낙 금리가 높기 때문에 예. 그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개념보다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이 드는 건 실수요가 더 많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금융당국이 대출 증가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뭐 조치도 내놨고 은행권도 대출 문턱을 높인 상태인데 이게 큰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고 대출이 그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요? 이게 가계대출이 드는 거를 보시면 이제 주택담보대출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대출을 많이 받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 대출은 이제 어떤 소비와 관련된 대출인데 그 안에는 생계 대출도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줄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익부 빈익빈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근데 뭐 주택담보대출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각오를 하시는 거죠. 예. 뭐 잘 사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각오를 하시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뭐 꼭 부익부 빈익빈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또 실수요로 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택을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 아니면 주택을 좀 마련하기 어렵다는 자기 어떤 소득 사이클에서 이제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꼭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9월, 10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사철 날씨도 좋고요, 이사철로 부르는데 이번 달에도 그럼 가계대출 잔액 더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9월 달에는 좀 연휴도 있었고 좀 추석 명절 끼고 그래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8월보다 좀 낮아졌는데 예. 10월에는 증가폭이 좀 커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9월 달에 못했던 게 10월 달에 많이 이연이 되니까, 또 11월 넘어가면 날씨 추워지고 제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10월에는 가계대출 증가폭이 9월보다는 확실히 좀 커질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 부동산 시장도 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전국 아파트값이 올랐는데 13주 연속 오른 겁니다. 이 상승폭이 둔화하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좀 오르는 추세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상승폭 둔화는 이제 아까 뭐 가계대출 얘기할 때 저희들이 말씀했지만은 얘기를 했지만은 그 추석 때문에 사실 예. 좀 그런 거래가 좀 뜸했던,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상승폭은 10월 첫째 주에 0.08% 올랐는데 이제 둘째 주에 0.06%로 좀 많이 떨어졌고요. 많이 떨어진 쪽은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이 0.1%가 첫째 주에는 올랐었는데 둘째 주에는 0.07%로 좀 떨어졌고, 그리고 경기, 인천, 수도권은 대체로 보면 상승폭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으로 가면 좀 더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서울과 지방의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할까요? 예. 예. 지방은 여전히 좀 미분양 문제가 이슈가 예. 커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쉽게 안 오르는 것 같고, 역시 아파트 가격이 침체를 보이다가 오를 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저 오르는 게 지금도 역시 그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한 번 플러스가 되면 다시 마이너스로 되기는 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소폭이라도 조금씩 올라가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상당 기간 플러스 폭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지표는 두 달 연속 좀 부진하게 나왔더라고요. 왜 이런 식으로 좀 지표가 나오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아파트 가격은 소비자들의 거래 가격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 지표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건설협회라든가 이 건설사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좋냐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서울은 아닌데 지방 쪽에 미분양이 상당히 있고요. 우리 전국적으로 한 7만여 정도 미분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던 2008, 9년에 그때 한 16만 호 정도였는데 그거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몇 년 전에 한 3, 4만 호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7만 호까지 늘어났으니까 뭐 최근에 좀 줄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건설사들의 좀 불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건설 비용이 너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던 게 지금 건설 자재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노무비라 그러죠.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요. 이런 게 이제 건설사들의 비용 압박으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PF 시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건설사들, 시행사, 시공사들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을 생각할 때 건설사들이 이제 분양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좋게 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실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